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조금 힘이 좀 없어 보이셨습니다. 방송할 때요? 네, 어제 조금 힘이 없어 보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예, 힘 알겠습니다. 좀 내볼까요? 네. 자, 미국 시장, 의원님 이제 우리 시장이 2,900 가니까 예. 힘이 좀 더 나실 것 같은데 크게 힘이 안 나셨더라고. 시장 가는 거에 또 상대적으로는 또 불안감이 있는 거죠. 우려감이 있는 거죠. 펀더멘탈에 큰 변화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네. 가는 부분은 좀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그냥 쫓아가는 종목들도 좀 있고 네네, 그리고 네네. 또 시장 수익률을 추정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시장을 보게 되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항상 또 옆에서 조심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네. 우리가 이렇게 막 휘둘리지 않고 맞아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그럼 미국 시장 마감부터 볼까요?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요. 신고 지수를 1.5% 남긴 상태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유들이 이렇게 뭐 아주 호재성도 아니고 악재성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뭐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뉴스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미중 간 무역 합의의 기본 틀에 원칙적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벤트 종료 후에 매물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시장 기대치에 좀 불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순서대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무역 합의의 기본 틀에 원칙적 합의했다라는 것인데요. 뭐 미국 쪽 얘기들은 계속해서 들었으니까 중국 쪽의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워딩입니다. 양측은 6월 5일 전화통화 및 제네바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도출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틀의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후에 양국 정상에게 각각 보고된 후 최종 검토에 거칠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네. 두 번째, 서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요번에 구두 합의로 그냥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를 6개월 정도 한시 공급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6개월이라는 걸 얘기하냐면 라이센스를 6개월마다 계속해서 갱신한다. 새로 갱신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이죠, 굉장히. 네. 이후에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허용 그리고 고성능 칩 외에 기술 수출을 제한한 것을 해제하겠다. 이 내용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대중국 관련해서 55% 관세율, 중국은 10% 관세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자,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바뀐 게 뭐가 있나요? 지난번 스위스에서 얘기했던 거랑 달라진 게 뭐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이 관세율도 그때 얘기했던 그거고 유예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허용 뭐 이거는 그 사이에서 있었던 거고 네. 뭐 되게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진짜 심하잖아요. 이거를 협상 테이블에 놓는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좀 더 특별하게 바라는 부분들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실망감이 좀 있지 않았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지수가 뭐 많이 빠지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네. 그동안에 이 기대치로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의 5월 CPI가 예상 하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거 호재 뉴스예요. 그런데 이 뉴스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5월 CPI가 시장 예상이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헤드라인이 전년비 2.4%, 4월에 2.4%였고요. 전월비 0.1%, 4월에 0.2%였습니다. 근원 CPI는 2.8%, 전월비 0.1%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좀 하회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물가가 안 올랐다는 얘기니까 지금 미국은 제일 걱정하는 게 물가, 인플레이션 걱정이잖아요. 네. 뭐 양호하네 이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시장에서 그냥 좀 시큰둥했습니다. 하나는 야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거야. 관세가. 예, 네. 여름 지나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올해 IB에서 그 부분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부 항목을 보면 주거비가 0.3, 식료품이 2.9, 에너지가 마이너스 3.5, 그리고 항공요금, 자동차, 의료비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뭐야 에너지가 유가가 다 떨어뜨린 거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공요금, 자동차, 의료 쪽이 하락하는 거 보니까 이거 경기도나 하는 거잖아. 그러네. 네, 그렇게 지금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완전히 호재는 아니다. 아.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세부 항목을 보니까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부분도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이 설명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의 필수 인력을 빼고 일부 대피 오랜만에 들어왔죠. 대피령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네. 대피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 합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까지 올 때 보통 자국민들을 대피시키잖아요. 대피 준비를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피시킬 때가 제일 불안해 하여튼. 그러니까요. 그 유가가 지금 68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에너지주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액세서로 재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자 컴퓨팅 관련 테마주들이 어저께 급등했습니다. 젠슨왕의 얘기가 있었고 뭐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의 워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바테크 2025라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연설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환점에 도달했고 몇 년 내에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을 AI 가속 수단으로 통합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양자 컴퓨팅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네. 젠슨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가 떨어졌더니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막 다시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에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네네. 아 이게 양반지. 근데 지금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제 곧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급등한 바가 있고요. 아, 양자 컴퓨터 제가 또 ETF 있잖아요. 아 있으세요?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즘 좀 올랐어요. 근데 ETF 말씀하셔서 잠깐 지금 요거 상관없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질문도 듣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강연회 하고 개인 대상으로 네. 그냥 주식이 아주 고관여 되지 않고 정치 고관여 그런 것처럼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시장을 보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강연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할 때 역시 답은 ETF예요. ETF를 하시는데 네. 그리고 ETF를 요즘에 어떤 분이 많이 하시냐면은 저기서 많이 해요. 그 퇴직연금 안에서. IRP 거기서 네.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만 ETF 하라는 거 알았어. 그래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ETF가 생기고 나서 꽤 오랜 세월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인기 끌었다가 중간에 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안 좋다가 요즘에 또 이제 ETF 좋고 그런데 ETF만으로도 뭐 더블 났다는 사람들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퇴직연금 안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 프로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된 거예요. 누구나 생각해도 성장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러고 이제 자율주행, 네. 우주항공, 로봇, 뭐 양자 컴퓨팅은 좀 먼다 하더라도 양자 컴퓨팅, 뭐 누구나 생각해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뭐 AI 서비스도 그렇고 AI 의료,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도대체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술은 가긴 갈 것 같다. 그리고 아주 그냥 상식적인 거 있잖아요.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 네. 걔네들 ETF가 있어요. 있죠.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사두면 맞아요. 괜찮지 않나? 그게 제일 무난한 투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사실. 네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지금 말씀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벤슨항만이 아니고 IBM에서도 이 양자 컴퓨팅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대형 양자 컴퓨팅을 계획하고 있다.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대형 양자 컴퓨팅 스탈링을 10년 내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류의 내선을 가진 기술 기반을 이미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어제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그냥 개별 내용으로 인해서 섹터별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시황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보시면 밑에 보시면 애플, 뭐 테슬라는 요즘에 뭐 트럼프와 이슈 때문에 네. CEO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고요.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얘네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지수가 맨 급락했을 때는 같이 빠졌다. 반등할 때도 같이 오르기도 했는데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빅테크보다 다른 쪽으로 시각이 좀 많이 변하는 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어느 구간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 와중에도 혼자서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어저께 뉴스 전해드렸죠.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술 성장이 마이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참고로 마이크론이 3위 회사잖아요. 네. 삼성전자, 그렇죠. SK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뀐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3위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뭐 밸류업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른 성장 기술 섹터보다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낮습니다. 낮아요.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배뿐이 안 됩니다. 아, 미국에서 났다는 말씀이세요?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이 전체 시장에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근데 마이크론이 10배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그만큼 아직까지 높게 당연히 엔비디아는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만큼 이렇게 높게 쳐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빅사이클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AI 쪽만 지금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한 10배 되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몇 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SK하이닉스 한 다섯 네. 5배 정도 됩니다. 5배. 5배. 그러니까 보면은 3위에 있는 기업들도 한 네. 10배 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또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부터 우리 농담 삼아 한 얘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빨리 미국 가라 그냥.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미국에 상장해라. 그런 얘기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미국의 기업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 시장의 사이즈라는 게 시장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폭 하락을 했고 개별 뉴스에 따라서 섹터별로 움직였고요. 어제 나왔던 뉴스들이 상당히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들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2,9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돌파한 거니까 진짜 이 3년 정도를 우리 시장이 상대적 빈곤감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그 3년이었습니다. 해외 시장 대비,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것을 만회하는 그런 상승이 단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0.5% 정도 시작을 해서 장중에 아침에는 매물이 좀 나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요. 상승폭을 좀 축소하다가 장 후반에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항상 그 대표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움직여줬을 때 지수는 레벨업이 됩니다. SK하이닉스가 4% 올랐고요. 삼성전자 1.1%, 현대차 2%, 기아 2.5%. 개별 종목에 비해서 크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얘들은 시총이 높아서 얘들이 뭐 3%, 4% 올라주면 지수 자체는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많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더 올라간 거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저께 동시에 매수를 해줬고요. 그런 가운데 수익률 게임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게임은 여전히 뭐 에너지 쪽에 있는 하나솔루션이 22%로 올랐고 그리고 원자력의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체코 원전에서 프랑스에서 제동을 걸어서 네. 뭐 그날 마이너스 7%가 빠지고 막 그랬었어요. 이틀간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날 종가가 25,0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2배 났어요. 며칠 네.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얼마 안 됐어요. 딱 2배 났습니다. 얼마 만에 2배 났어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원전 쪽은요. 그리고 이쪽은 조방원이나 이런 쪽은 우리 서로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밸류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지수사 급등을 했고 지수사 급등했고 금융주도 급등했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최근은 또 뭐냐면 이 가상자산이에요.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예스24 문제가 좀 있었죠. 예스24 왜요? 어제 이 시스템이 일정 시간 동안 좀 다운됐었잖아요. 그랬었어요? 네. 그 보안 관련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테러?
그 용어가 뭐지? 죄송합니다. 해킹이에요? 해킹? 네, 해킹이 있었습니다. 예. 테러라고 표현하면서 이건 지적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 랜섬웨어인가? 예. 어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이버 보안 관련 테마들이 어저께 급등해서 거의 상한가 간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앞으로 가상자산이 더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쪽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점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시장은 대형주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면서 따박따박 요즘에 그냥 잘 올라왔어요. 근데 수익률은 거의 테마에서 거의 대부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밸류업 테마이던 가상자산 테마이던 사이버 보안 테마이던 그런 테마들이 형성하면서 테마들이 되는 쪽에서 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이 한 5% 10% 오르는 게 체감적으로 굉장히 빈곤감으로 느껴져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런 쪽에 뭘 어딜 쫓아가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고 계시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수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수가 좀 멈칫하면 힘이 좀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지금 요번에 동참을 못했다면 그 시점에 뭘 들어갈 거를 미리 지금 좀 골라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아무튼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돌파하는 강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래소에 방문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요. 대부분 하락했어요. 실제 그날요? 예. 대부분 하락했는데 예, 어제 상승을 좀 한 부분. 왜냐하면 되게 우리 시장이 시니컬해요.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시니컬하다? 아니 시장이 시니컬하다? 되겠어? 왜 와? 왜 뭐 이런 거예요. 네. 대부분 그랬는데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동안에 제가 제 의견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흐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그냥 보고서라 이런 곳에 제가 대체하면서 시황을 설명드리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지금 신고지수 임박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내용들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는 트럼프 1기 때 봤더니 지수가 빠졌을 때 또 다시 막 합의하고 막 그러다가 협상하다가 맞아요. 지수가 다 올라오면 또 해요. 또 뭐 터트려. 네, 또 해요. 그래서 지수가 신고지수 왔잖아요. 네. 그리고 유예 한 90일이 지금 이제 7월이자 7월 초잖아요. 7월 초죠. 그래서 트럼프는 제2의 관세 전쟁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에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AI 시대로의 전환기에서 성장주들 종목 장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요. 요 위에를 읽어드릴게요. 마이클 버리, 유명한 마이클 버리 있잖아요. 네. 이분이 1분기에 자기 SNS에도 썼고 실제로 요 지금 제가 화면을 안 가져왔는데 자기 펀드들이 여러 가지 계열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청산했습니다. 전부. 전량 청산했어요. 와. 그리고 폭락했잖아요. 네네. 폭락하고 나서 다시 신고지수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청산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봤더니 전부 다 청산해가지고 수익률을 하나도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급반등 랠리에서 소외된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 가치 중심의 접근이 성장주나 AI 시대로해서 시장의 변화에 좀 괴리가 발생하는 걸 추종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월가에서 해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AI 시대로의 전환기에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우리 그 소프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네. 뭐 경기 선행 지수하고 경기 동행 지표들, 동행 지수들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 데이터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하고 괴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뭡니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역전되면은 곧바로 1년 안에 위기가 그 얘기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스팟으로 시장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나라는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상 이격이 확대됐고 주봉이 정고점입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도 발생합니다. 어제는 특이하게 국내 기관들이 반도체를 좀 샀더라고요. 골고루 반도체를 샀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팔더니 어저께는 또 샀더라고요. 물론 하루 사고 아니다 싶으면 또 팔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팔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좀 순환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기도 했는데 일단 종목별로
이 순환 때문에 등락이 좀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과 이게 오늘 끝나는 건 아니고요. 동시만기는 오늘이지만 이 수급은 내일과 월요일까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흐름을 좀 파악한 후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들도 좀 누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2,900포인트를 넘겼잖아요. 네. 그것과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5일 기준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7조 1,500억, 7.1조 정도 되는데 이건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했죠. 네. 공매도 재개 후에 최대 지금 가파르게 공매도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하면 얘들은 공매도 한다니까 제가 이걸 봐서 아는데요. 그게 그 나중에 성장성이 있어 이익이 늘어 아니면은 뭐 이러이러한 정책이 나올 거니까 얘네들 기대감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 따져요. 그냥 단기 급등하면은 공매도 정말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걸 예전에 제 국제보시 때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다르죠.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또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때 이것 때문에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게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네. 그냥 좀 우리 대화로 그냥 네. 일상의 대화로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 이제 겁나가지고 밑에서 막 때려서 이제 시전을 해야 돼. 우리 시장은 여기가 한계야. 그래서 막 때려. 이런 매도가 안 나오면 네. 시장이 좀 버티잖아요. 버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면 얘네들은 아주 급하게 쇼커링 해야 돼요. 네. 아주 급하게. 네. 우리 시장은 이번에 급반등한 부분도 쇼커버링 상당히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들이 야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우리 언어입니다. 우리 언어. 네. 예. 이거 저 방송 언어가 아니고 그쵸, 그쵸.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된통 당해봐야 우리끼리. 예,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2번 뉴스 전해드렸고 3번, 4번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5번은 메타에서 초지능 AI 연구소를 설립 추진한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케일 AI가 있었죠. 이 회사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이 스케일 AI의 창업자가 여기 합류하고요. 오픈 AI 연구원을 영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높은 연봉을 주면서. 그래서 인간과 같은 수준의 AI를 우리는 AGI라고 하죠. 네. AGI를 뛰어넘는 초지능 연구에 전념할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한다. 아직 AGI도 안 왔는데 그 이상을 그러니까 증명한다. 그거 되게 먼 얘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먼 얘기로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들 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주행이에요. 그렇죠. 자율주행 진짜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네.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자율주행 한다는 거죠. 이번에 출시한다는 거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6월 22일쯤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진짜 물론 그 도로가 돼 있겠죠 거기에 네, 네. 어떤 지역만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다 느끼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자율주행의 기능이라는 게 운전자 보조잖아요. 네.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인데 완전 자율주행이 진짜로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먼 일이고 나중의 일이고 지금에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끊임없이 주식시장은 다음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지난번에 그 하드웨어 인사 법무 재무팀에 희망퇴직했거든요. 구글이 희망퇴직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검색, 광고, 커머스, 마케팅 팀의 미국 거주 직원 대상으로 좀 대규모로 하더라고요. 구조조정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왜 할까 자꾸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는 이게 좀 경기 둔화되고 이렇게 둔화되는 걸 좀 갖고 감안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도 준비하는 게 아니야 생각도 들거든요. 왜 미국은 희망퇴직 꽤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로봇과 AI 시대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쪽에 돈이 계속 들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이 이게 뭐랄까 구조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히 구글 같은 데는 아마도 로봇 AI를 기능을 들어가는 그런 기계가 자동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구글 같은 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랄까요 경제적 논리론을 해석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죠. 왜냐면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저거잖아요. 고용 지표에서 네. 실업률, 네. 실업률이잖아요. 그럼 로봇이 계속 대체하면은 실업률은 느는데 생산성은 높아지는 네. 이런 일이 되면 그걸 해석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렇죠.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두 군데 보고서가 좀 있었습니다. 시티그룹의 메모리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전력 반도체인 LPDDR 그리고 GDDR7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강력한 수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근데 아니 우리 애널리스트는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쪽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라는 이유를 세 가지를 댔습니다. AI 추론 모델의 공격적인 출시로 GDDR7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AI 양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오타 하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플의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7에 12기가 디램 업그레이드 적용이 될 거다. 디램이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엣지 AI 기기. 저는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게 반도체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중에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은 이게 끌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각 다양한 엣지의 AI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러면 디램의 새로운 수요가 그냥 강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메모리 쪽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이들의 주장이니까요. 뭐 각자 의견의 주장이 다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럼 한번 우리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보고서는요. 그림 하나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5월 파란색은 5월 때부터 6월 초고요. 요거 노란색은 그 다음 주예요. 6월 4일부터 6월 10일인데 이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네. 그런데 요 설명을 좀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DDR4와 DDR5의 현물 칩 가격이 비슷하게 됐다는 거예요. DDR5가 더 고성능 칩이잖아요. 네. 근데 DDR4가 DDR4가 긴축 공급 이제 이거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공급이 줄면서 계속 공급이 줄면서 이걸 또 쓰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거 사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쪽에는 좀 둔화되지 않겠냐 가격 상승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동시에 좀 있습니다. DDR4는 삼성이 여전히 좀 많이 만들고 있죠? 네, 근데 연말에 SK 하이닉스랑 삼성 이제 다 이제 생산 중단한다고 하니까요. 아 그래요? 예. 이쪽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6월 10일까지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업종별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읽어드려볼게요. 성장 업종은 대형 변압기가 187%, 변압기. 제약, 바이오, 의약품에서 126%, 미용, 의료기기 98%, 화장품 60%, 엔터, 음반 46%, 반도체 44%, 건설기계, 굴삭기가 44%, 조선선박이 39%, 가공식품이 36%고요. 그러면 줄어든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줄어든 데는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가정용 미용 의료기가 마이너스 69%, 공작기계에서 금속 절삭하는 뭐 그런 쪽은 한 마이너스 65%, 변압기에서 소형 변압기는 마이너스 41%, 디스플레이는 맨날 마이너스예요. 디스플레이 패널은 마이너스 38%, 담배 마이너스 36%, 배터리 소재가 마이너스 25%, 임플란트가 마이너스 24%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되 이걸 보면은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그래 조선선박이 오르고 기계 굴삭기가 오르고 네. 의료기가 오르고 대형 변압기 오르고 이게 그냥 주식시장이 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고 이익 성장을 쫓아가는 거지 주가가 그냥 막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도 대형 변압기는 오르는데 소형 변압기는 못 오르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네네. 소형 변압기는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이 결국은 그 기업의 이익 성장을 추정하는 것이지 네. 그 기본을
벗어나서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거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그걸로 가는 거다라는 걸 더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조방원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조선은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방산도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원자력은 지금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원자력의 실적 부분은 왜 이렇게 강하게 가냐면은 이미 조선과 방산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 네. 실적을 반영하면서 올랐거든요. 원자력은 향후의 실적을 이제 반영 시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원자력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감에 의해서 거기서 더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알겠습니다. 좀 부럽네요. 네, 아니 뭐 하실 말씀? 아니 전혀 아닙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줄어든 정도도 또 이렇게 또 있네요. 근데 담배를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나? 우리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네. 쪽에다가 KTNG에서 네. 수출 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담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네, 그거 근데 아마 생각하시는 저 거구나. 이것도 그럴 예. 것 같은데 해외 생산 기지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 KTNG 쪽에서도 그 부분도 좀 수출 감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예. KTNG도 해외 그 생산 기지가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을 타겟으로 한 유럽 생산 기지, 아시아를 타겟으로 한 아시아 생산 기지 이렇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요.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선진국들은 담배를 좀 덜 피는데,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그쵸. 네. 그래요. 자,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수출 받고요. 공 기자님 아까 전해 주셨으니까 저도 뭐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거래소에 방문 간담회를 했는데 주식투자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설 것이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한다. 그리고 배당을 함으로써 결국 주식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받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수단이 우리나라는 안 되겠지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되게 부정적이에요. 잘 쉽지 않겠지만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국가는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이런 워딩을 좀 했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배당의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을 가만히 보면 밸류업 얘기하면서 지수사 올랐죠. 네. 지수사 많이 올랐고 그리고 자사주 많은 쪽 많이 올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지금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당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익 위험이 있어야 되고 현금성 자산이 꽤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배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을 했을 때 분리과세한다라는 게 이게 뭐 내가 배당금 얼마나 받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뭐 한 5억, 10억 이상 하시는 분들, 뭐 예전에 제 고객들 분들 보면은 뭐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몇십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12월 말 되면 주식을 다 팔아달라고 해서 다 팔았어요. 왜요? 배당 안 받으려고. 이해가 안 되시죠? 배당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배당 받아가지고 다 세금 내고, 네. 종합과 종합소득세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안 받겠다, 그냥.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돈 살았어. 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예. 배당금 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낮은 세율과 분리과세, 그리고 분리과세의 한도 확대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다른 것보다 더 강한 시장에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으로 인해서 이거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분은 있을 것 같아요. 배당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해야 된다. 이게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주식시장에 계속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저희 장모님도 은행에 넣어서 전 한 4% 5% 이자를 받아서 그게 이자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걸로 생활비 쓰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간 살아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수십 년간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높은 배당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원금 손실을 보장이 합니다. 되는 게 있죠. 원금 보장이 된 상태에서 있는 거고 안정자산이고 얘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 분명히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 주식에 고인 컨설이 있는 가운데 고인 컨설이 있는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다 뭐 이런 그냥 배당 성향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식이 전환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누가 옆에서 야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정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당 보고에 투자한 경우가 저는 이제 없었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저는 배당주 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배당주라고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배당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네. 그 배당에 대한 신뢰도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컨센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즉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막혀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단을 막아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는 가격에 그렇게 민감해지지 않고 뭐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네네네. 이게 우리 시장의 하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맞아요, 때까지 맞아요.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배당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여튼 배당주는 그런 매력이 또 있군요. 네. 가격이 잘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가는. 내려가면 막 사죠. 수익률이 너무 좋아지는. 그렇죠. 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좋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갖고 있는 사람도 나는 배당을 받을 거니까 네. 그냥 바로 팔지 않죠. 시스템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한두 사람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네. 다 같이 이런 식의 어떤 컨센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단이 막히게 되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진짜. 네, 괜찮네요. 네. 네. 저 배당주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당 고민하고 뭐 또 주가 고민하고 여러 고민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하면 머리가 머리 빠져요. 빠집니다. 이조 기자가 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요즘 좀 좋아져서 약간 좋아졌어요. 줄이고 있어요. 네. 네. 왜 어떻게 좋아진 겁니까? 아니 뭐 계속 저는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요. 네. 3종 세트를 다 했잖아요. 3종이 먹는 뭐였죠? 거, 먹는 거, 머리 바르는 거, 샴푸. 세 가지. 특히 이제 그중에 샴푸 쪽도 한번 샴푸.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네. 주디메르. 요게 이제 셀 아이콘랩이 이 샴푸를 네. 굉장히 또 연구를 많이 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거 2025년 올해 1월에 출시한 신제품 최신 기술의 총합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8주 동안 직접 사용해 보신 그 체험단의 리뷰가 왜냐면 좋다는 제품도 워낙 많으니까 다 좋대요. 근데 진짜 좋은지는 그 네. 체험단의 리뷰를 보면 왜냐면 빠지신 분들은 또 이 머리 갖고 장난치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찐 리얼 후기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주디메르, 더마 코스메틱, 피부과학연구소 전문기관의 임상시험도 완료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혹시 구매 후 불만족 시에 30일 이내 한 달 이내 100% 환불도 해드리니까 저희 링크 따라 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070-7791-7110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주디메로. 한번 도전.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이 스트레스 계속 받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렇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 했는데 안 되면 다른 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새싹 검증단 세트도 있고 뭐 새싹 정착 샴푸도 있고 뭐 그러네. 네. 자, 그러면 하여튼 탈모 걱정이신 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